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우리는 그 뒤끝을 오래도록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어떤가요? 혹시 너무 편해졌다는 이유로 배려 없이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가장 예의를 지키는 관계다. 이 말의 뜻은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진짜 평생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어렵다는 건 거리를 두거나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며 무엇보다 선을 지키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청취자 분이 보내온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등학교 동창과 20년 넘게 친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기쁜 일은 가장 먼저 나누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친구가 가볍게 비웃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그거 아직도 해? 그거 돈도 안 되는 거잖아.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몇 날 며칠을 밤잠 설쳐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친구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연락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게 됐고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도 그렇게 예의 없는 말들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왔을까봐 무섭더라고요.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인연이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전 중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삼가라. 정은 가깝고 예는 멀면 반드시 정 또한 멀어진다. 이 고전의 말처럼 정과 예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관계는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차근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소형 꽃집을 운영하는 이정민님의 사연입니다. 정민님은 50대 초반으로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대학 동창과 10년 가까이 동업을 해왔습니다. 함께한 세월만큼 믿음도 두텁고 말 한마디면 서로 통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민님이 가게에 늦게 도착하자 동업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안 움직이네.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정민님은 그날 이후 가게에 나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정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왔어요. 하지만 그날 그 친구의 눈빛에서 내가 동업자가 아니라 의지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부터 저는 우리가 너무 서로를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 정민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 10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하루의 일정을 짧게 정리하며 그날 해야 할 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도 이거 해놨어? 이건 왜 안 했어? 같은 명령형 말투 대신 이건 내가 해볼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할까? 같은 협의형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대화를 바꾸고 나니 서로의 태도도 부드러워졌고 잊고 지냈던 존중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민님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친해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야말로 제일 섬세한 언어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 말은 평생 인연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존중과 배려를 유지하는 사이에는 세월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오래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깊이도 무게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관계 안에서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서로에게 지키지 못했던 작은 선 하나를 다시 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경계선이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관계로 이끄는 3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만큼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순간 기분이 상해서 내뱉은 말이 오랜 시간 관계에 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정확히는 감정에 기대어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심을 담는 게 아니라 분노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쪽은 그 감정의 찌꺼기만 기억하게 되죠. 심리학자 이성우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적 반응은 일시적인 분출일 뿐이다. 기준이 없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망가뜨린다. 그렇기에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분이 아닌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넌 왜 항상 늦어? 대신, 우리 약속 시간을 꼭 지키자고 했잖아. 같이 정한 약속이니까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답보다 경청을 먼저 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언하려는 습관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에 거리를 두게 되죠. 진정으로 평생 가는 인연은 무엇을 말해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주느냐로 유지됩니다. 특히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는 누구는 더 힘들었어. 그건 네가 참았어야지. 이런 말은 애정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친밀감 대신 선택적 배려를 하기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쉽게 경계를 허물다 보면 서로의 공간은 금세 사라집니다. 그 결과 불편함은 쌓이지만 말로 꺼내기는 어려워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격을 조절하는 배려입니다. 보고 싶을 때만 보고 할 말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이보다 서로의 시간과 여백을 존중해주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은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밀함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으신가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를 너무 무방비하게 대해왔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이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기분보다 기준으로 말하고, 말보다 경청을 먼저 하고, 무조건적인 밀착 대신 선택적인 배려를 실천한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금이 가지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마음의 선을 잘 지키며 평생 인연을 쌓아온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윤성재 씨는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던 친구와 정이 깊게 이어진 사이였습니다. 늘 붙어 지내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하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말이 험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툭 내뱉은 말이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성재 씨는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가까웠기에 더 말이 거칠어졌고 익숙했기에 더 배려하지 않았던 자신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가 다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을 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내 선을 넘었어. 우린 서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곱씹어야 할 문장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선이 무너지면 신뢰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에 대해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밀함은
거리에서 자란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적절한 간격을 지킬 때 탄생한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인연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적당한 선, 존중이 있는 간격, 그리고 감정이 아닌 성찰로 이어진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고 깊어지는 것이죠. 서울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인상 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은 고민이 생기면 엄마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았고 서로가 친구처럼 지냈죠. 하지만 어느 날 딸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항상 엄마 경험부터 말하는 게 좀 버거워. 가끔은 그냥 들어만 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딸에게 부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수를 줄이고 딸이 먼저 말을 꺼낼 때만 조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딸은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요즘은 엄마랑 얘기하면 정말 편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이 놓일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면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아무리 오래된 사이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지속은 얼마나 자주 보느냐,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느냐보다 얼마나 서로의 자리를 존중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까워서 허용된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우리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번에는 그런 관계의 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박정은 교수는 이런 말을 자주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너무 멀어서 생기지 않고 대부분 너무 가까워서 생긴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관계에서 잊히기 쉬운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혹은 오랜 친구 사이처럼 긴 시간 함께 해온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거리에 대해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박 교수는 상담 중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소개합니다. 가령 자녀에게 모든 걸 알려고 들거나 배우자의 일에 과하게 관여하는 부모나 배우자들이 자신은 그저 관심이라고 말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침해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자주 피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행동을 할 때 그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보다 지분을 먼저 챙기려는 태도, 친밀함보다 통제를 시도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떤 말을 하면 꺼리는지를 조용히 관찰하고 그에 맞춰 배려하는 태도는 진정한 관계의 성숙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하루 전부를 알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 잘 있었겠구나 라는 여유로운 마음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의 예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이 세 마디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따뜻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관계가 이 세 마디가 사라진 후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부드러운 말을 건네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오래 기억할 사람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개입보다 존중의 시선을 지닐 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닌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말은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너 괜찮니라는 따뜻한 확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계의 철학을 고전 속 지혜를 통해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 이색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치의 거리만 있어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한 치의 거리, 그 짧은 틈이 때로는 존중이 되고 때로는 숨 쉴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봐온 사이니까라는 이유로 상대의 경계를 쉽게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마음이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의 변화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존중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이 사소한 오해로 연락을 끊고 다시 만나게 된 자리에서 서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으로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너무 쉬워 보여서 마음대로 말했던 것 같아. 그게 너를 다치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 대한 무례로 변한 순간 관계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을 나중에 메우는 일은 처음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거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가깝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다가가고 그 외에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인연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함부로 던지지 않고 위로 한 번도 상대의 고통에 귀 기울인 후에야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연을 맺고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겨 감사함을 잊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쉽게 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한 눈빛과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소중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싶었어. 인연은 가깝다고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지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평생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한 걸음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